대한민국 기업 리더 여러분, 그리고 R&D 관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2월부터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이 적용됩니다. 바로 기업부설 연구소법인데요. 오늘은 이 법의 핵심 원칙들을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혁신의 최전선에서 뛰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진짜 필수적인 생존 지침서가 될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짚어볼지 짧게 확인하고 넘어가죠. 법의 탄생 배경부터 설립 기준, 의무사항, 파격적인 지원 혜택, 규제 완화, 그리고 R&D의 미래 청사진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법이 도대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보죠. 시간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작년 5월에 첫 법률안이 발의가 됐고요. 올해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성공적으로 공포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 법을 구체화할 시행령을 아주 꼼꼼하게 다듬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마침내 내년 2026년 2월 1일에 여러분의 R&D 활동을 법적으로 든든하게 보장할 이 제도가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게 왜 큰 의미가 있냐면요. 예정에는 관련 규정들이 기초연구진흥법 같은 여러 법령 아래 파편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거든요. 실무자 입장에선 꽤 헷갈렸죠. 그런데 이제는 연구소 인정부터 사후 관리, 그리고 지원까지 싹 다 하나의 독립된 법 안으로 묶인 겁니다. 기업 혁신을 제대로 밀어주기 위한 아주 일관되고 강력한 통합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진 셈이죠. 좋습니다. 두 번째 파트, 여러분이 당장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죠. 설립 및 인정 기준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연구 전담 인력이 합리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은 10명, 중견기업은 7명이 필요하지만요. 혁신의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벤처기업들 단 2명. 네, 딱 2명의 전담 연구원만 확보해도 연구소 설립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현실적인 요건을 아주 제대로 반영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죠. 인력뿐만 아니라 공간 기준도 보셔야 하는데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사방이 막힌 고정 벽체와 출입문을 갖춘 완전한 독립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대표님들 제대로 된 공간 마련하기 벅차실 때 있잖아요. 그래서 50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공간이라면 무겁고 돈 드는 공사 없이 그냥 이동식 탐막이만 쳐도 연구소로 공식 인정을 해줍니다. 초기 창업자분들에게는 정말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죠. 자, 세 번째,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입니다. 정부의 인정과 지원을 받는 만큼 당연히 책임도 따르겠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딱 두 가지, 바로 전념, 그리고 보고입니다. 우리 연구원들 기술 개발하기도 바쁜데 생산이나 영업 같은 다른 업무 투잡 뛰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연구에만 몰두해야 한다는 철칙이고요. 또 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매년 연구개발 실적을 꼭 의무적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 깐깐한 기본 원칙들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분위기를 좀 바꿔서 기업 성장의 날개를 달아줄 파격적인 지원 혜택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6대 지원 체계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써놓은 게 아닙니다. 진짜 실질적인 혜택들이 꽉꽉 채워져 있어요. 기술개발 비용 대주는 건 기본이고요. 인력 채용부터 교육, 그리고 융자나 투자 같은 금융 지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영진 분들이 가장 반기실 만한 조세 특례, 즉 세금 감면 혜택까지. 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완벽한 종합 선물 세트가 아예 법으로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매년 10월 24일을 아예 법정 기념일인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나 제도적 혜택을 넘어서 연구실에서 밤낮 없이 고생하는 우리 개발자들의 길을 팍팍 살려주겠다는 거죠. 이분들의 노고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리스펙트 하겠다는 아주 신선하고 긍정적인 행보 아닙니까? 다섯 번째, 규제 완화와 과태료 부분입니다. 풀 건 확실히 풀고 조일 건 엄격하게 조이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그 숨막히고 융통성 없던 규제들 기억하시죠? 정부가 현장에 답답했던 목소리를 꽤 스마트하게 수용했습니다.
예전엔 무조건 주소지 하나에 다 몰아넣어야 했는데 이제는 부소재지를 2곳까지 허용해줘서 공간 활용이 훨씬 자유로워졌고요. 게다가 인력 운영 팍팍한 거 아니까 연구 관리 직원의 한정에서는 타 업무와의 겸직도 합법적으로 길을 열어줬습니다. 아주 현대적이고 실용적으로 규제가 풀린 거죠. 자, 그런데 규제 풀렸다고 방심하시면 큰일 납니다. 500만 원, 이 숫자 꼭 기억하십시오. 꼼수 써서 허위로 연구소 인정을 받거나 현장 실태 조사 나왔는데 문 안 열어주고 방해한다? 그럼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혜택과 자율성을 크게 열어준 만큼 거짓말은 절대 용납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투명성을 묻겠다는 뼈 있는 경고입니다.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기업 R&D 생태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거대한 미래 청사진을 그려보겠습니다. 당장 법 시행 직전인 내년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1단계로 산기업을 개편해서 전담 기업 R&D 지원센터가 딱 들어서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단계로 2027년까지 무려 500억 원 목표 규모의 기업 연구자 육성재단이 민간 주도로 출범합니다. 우리 핵심 인재들 해외로 안 뺏기고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거대한 R&D 생태계가 새로 짜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보니까 어떠신가요? 2026년 2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는 이미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확인하신 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연구소와 기업 전략에 어떻게 녹여내실 건가요? 서둘러 이 새로운 매뉴얼을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